안녕하세요. 실버 버튼을 받고 싶은 닥터지비입니다. 오늘은 맥과 아이패드의 새 기능인 사이드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이패드를 맥의 두 번째 디스플레이로 써서 아이패드를 마치 서피스 같은 타블렛 PC, 맥이 PC는 아니니까 타블렛 맥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혹시 원래 사이드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오토바이 옆에 연결을 해서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만든 건데, 사진을 보면 애플이 뭘 하자는 건지 한 번에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맥과 아이패드를 유선으로 연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무선인 상태로, 지금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나머지 아이패드들은 무선인 상태로 똑같은 와이파이 SSID 안에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도 되고, 그렇게 유선으로 쓰든 무선으로 쓰든 맥과 아이패드를 서로 연결을 해서 이 사이드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를 맥의 두 번째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맥과 아이패드에서 서로 같은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냥 둘 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켜면 돼요. 그럼 준비 끝! 애플답죠? 그런 상태가 되면 이렇게 맥의 오른쪽 위에 메뉴 바를 보면 에어플레이 아이콘이 떠요. 여기 세 개의 아이패드들이 전부 다 이 책상 위에 있는 아이패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에어플레이 아이콘에 파란 불이 켜지면서 여기가 맥의 주 디스플레이가 되고, 이쪽이 맥의 두 번째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외장 모니터를 연결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죠. 지금은 심지어 서로 맥과 아이패드 간에 유선 연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요, 그냥 와이파이로만 통신을 해서 모든 화면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을 띄워서, 자, 여기 사이드카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이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맥 디스플레이에서 서로 배열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아래로 보내면은 커서를 밑으로 옮겼을 때 이쪽으로 두 번째 디스플레이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지금 있는 배치와 자연스럽게 사이드카 디스플레이를 왼쪽으로 보내면 맥 화면에서 내가 커서를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사이드카 디스플레이에서 커서를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카 디스플레이에서는 사실 손으로 눌렀을 때는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반응이 있네. 손으로 눌렀을 때는 이렇게 특별한 반응은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손가락으로 터치를 했을 때는 그 터치는 전부 다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패드와 연결된 애플 펜슬은 이렇게 내용을 쓸 수가 있죠.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커서를 옮겨 다니면서 써도 되고, 그냥 애플 펜슬로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맥을 마치 스타일러스로 사용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 서피스 같은 것처럼, 아니면은 와콤의 신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되게 비슷해지는 거죠. 이거를 아이패드랑 맥을 서로 유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요. 그리고 맥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아이패드를 계속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배터리를 소진시키지 않으면서도 쓸 수가 있어서 그게 장점이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반응이 굼뜨더라도, 반응이 조금 늦더라도 그냥 무선인 상태가 훨씬 더 편해서 책상 위에 선들이 걸리적거리는 게 더 싫어서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아이패드들이 있는데, 제가 세 개 사이를 한번 옮겨 다니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일 밑에 있는 커다란 아이패드로 연결을 했는데, 사이드카 디스플레이를 작고 귀여운 13인치가 아니라 11인치짜리 아이패드로 옮기면 여기에 두 번째 화면이 뜰 거예요. 하면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두 번째 디스플레이가 뜨고 있죠. 맨 밑에 있는 아이패드는 1세대 아이패드 13인치짜리고요. 요건 11인치짜리. 그리고 사실 요 제일 작은 아이패드 미니로 사이드카 화면을 표시를 하면 되게 귀여워요. 귀엽죠?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시 이쪽으로 연결을 할게요. 똥침 쑥 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아이콘들은 일종의 컨트롤 아이콘들인데, 이걸 누르면 닭이 이쪽으로 와요. 맥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닭들.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이드카 화면에서는 보통 키보드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패드를 쓰게 되니까 이렇게 키보드를 띄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그만 아이패드로 이렇게 귀엽게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도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패드에 있는 유튜브 앱이 아니라 맥이에요. 맥 컴퓨터랑 같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카 디스플레이에서 한 손가락으로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두 손가락 동작들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스크롤을 하는데 두 손가락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세 손가락을 써서 복사를 한다든지, 복사 잘라내기 붙이기, 이런 멀티터치에는 사이드카 디스플레이도 반응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애플 펜슬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맥에 있는 트랙패드나 마우스나 각종 그 입력 장비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꽤 뭐 화면이 매끄러워요. 그냥 꽤 볼만해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되면 맥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위에 메뉴를 켜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밑에 닭을 표시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다시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 큰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애플 펜슬도 다시 페어링을 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사이드카에서는 터치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애플 펜슬에만 반응을 하는 것에 비해서 요즘 많이 쓰는 대부분의 펜슬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들, 사실 뭐 아이패드도 그렇죠. 아이패드도 이 사이드카 화면만 벗어나면 그냥 이렇게 터치에도 반응을 하고 이렇게 애플 펜슬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비해서 사이드카 디스플레이는 그냥 맥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터치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애플 펜슬로만 입력을 받는다. 이것 대비 사실 뭐 애플의 가장 최대 경쟁작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같은 경우는 터치에도 반응을 하고요. 서피스 펜에도 반응을 하죠. 펜을 쓸 수도 있고요. 터치를 할 수도 있죠. 입이 귀에 걸린 걸 그려보려고 했는데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서 입이 귀에 걸리고 있습니다. 사이드카로 이렇게 맥과 아이패드를 연결하면은 뭐 스타일러스를 사용할 수 있는 맥이 되는 건데, 오랜 기간 동안 맥을 사용해온 유저들 입장에서는 부러워했던 요소 중에 하나죠. 맥을 펜으로 쓴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맥 유저들이 꿈꾸던 상황이 사이드카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었다. 이 사이드카의 단점을 굳이 꼽아보라면 아직 이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지가 않아요. 맥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앱들이나 아니면 그 어도비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뭐 그 파이널 컷, 이런 것들은 이 사이드카 디스플레이에서 멀티터치라든지 애플 펜슬에 의한 입력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뭐 그거 외에는 사이드카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앱의 개수가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앞으로 점점 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늘어나면서 활용성이 더 커지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냥 맥에서 외장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연결해 놓고 쓰는 게 더 편하지 않냐라고 말하시면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외장 디스플레이가 이미 있어서 화면이 2개일 때 사이드카를 사용해서 3개의 화면을 보면서 쓸 수가 있고, 회사원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회사에서 맥을 사용을 하시면은 맥 화면에다가는 뭐 일하는 화면 잘 띄워놓고 뭐 엑셀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 띄워놓고, 아이패드 사이드카에다가는 이렇게 뭐 채팅창과 유튜브 같은 거 띄워놓고 유튜브를 좀 보다가 이렇게 워크맨 보고 채팅하고 하다가 사장님 오시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은 그 아이패드는 손가락에 의한 터치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봐봐요, 이렇게 내가 팜으로 찍어도 이걸 띄워주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방금 전처럼 뭔가 이렇게 필기를 할 때는 이거에 의한 입력은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술을 그냥 palm rejection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사실 입력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 의한 입력도 화면에 들어가고 애플 펜슬에 의한 입력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얘가 이제 그 아이패드가 생각을 하기에 이거는 그냥 손가락이 아니라 이 palm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입력은 무시를 하고 애플 펜슬의 입력만을 받아들이는 거죠. 최근에 와서의 그 아이패드는 이런 palm rejection이 꽤 발달을 해서 사실 뭐 실사용에 뭐 거의 문제는 없는데, palm rejection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기껏 이렇게 막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있는데 막 그런 게 글씨가 막 이렇게 튕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여전히 그냥 뭐 서피스 같은 걸 쓰다 보면 가끔 그렇게 막 글씨가 튕길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상당히 그냥 이 막 그림 그리거나 글씨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가신 경우가 있어서, 손가락 터치와 그 스타일러스에 의한 입력을 동시에 받는 게 뭐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자체가 단점일 때가 있어요. 이런 palm rejection이 잘 작용하지 않을 때. 뭐 그런 점에서는 그냥 현재 이 사이드카 화면은 스타일러스 입력만 받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을 한다는 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거 사용하는 뭐 고급 유저들은 palm rejection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이드카 기능은 모든 맥이랑 모든 아이패드에서 되는 건 아니고, 비교적 뭐 최신형 모델에서만 지원을 해요. 맥이랑 아이패드 양쪽이 다 이 사이드카 기능을 지원하는 버전의 모델이어야, 그리고 또 둘 다 제일 최신 OS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아이패드 OS 13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맥 같은 경우에는 카탈리나를 써야 돼요. 제일 최신형 10.15 버전이요. 그리고 이런 애플 펜슬을 사용해서 이 스타일러스의 입력을 사이드카 화면이 받아서 해석을 해서 화면에 표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그 레이턴시가 애플 펜슬의 경우에는 원래는 20ms 0.02초였고, 이게 아이패드 OS 13으로 오면서 9ms
0.009초까지 왔어요. 지금 레이턴시가 무지 크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맥과 아이패드를 제가 지금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무선 통신을 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들어가가지고 레이턴시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사실 유선 연결을 하면 무지 반응은 빠릿빠릿해요. 서피스 펜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서피스 펜이 레이턴시가 21ms일 때 뭐 지구에서 가장 빠른 펜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패드 OS의 9ms라는 레이턴시는 거의 버벅거림이 없는 정도의, 사용을 하기 아주 쾌적한 수준의 그 반응 속도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레이턴시 자체가 생기는 원리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화면에 애플 펜슬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를 터치를 했다는 거를 입력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터치를 맥에 있는 CPU가 다 해석을 해서 화면에 다시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이게 0이 될 수는 없는데, 그게 점점 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컴퓨터 성능도 좋아지고 입력 장비 뭐 이런 것들도 더 고도화되고 그래서요. 근데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연필이나 볼펜이죠. 연필은 뭐 레이턴시가 0ms인 거니까요. 아무튼 와콤이나 뭐 서피스 펜이나 애플 펜슬이나 갤럭시 노트 S펜이나 이제는 다 뭐 레이턴시가 지장을 유발하는 면은 거의 없다. 이제 뭐 요즘 명필들은 뭐 붓을 탓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뭐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뭐 요즘 보면은 세상이 참 이렇게 좋아져서 맥북이랑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 사실 뭐 듀얼 스크린 컴퓨터를 들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스타벅스를 가시든지 뭐 어디 그냥 학교 도서관을 가든지, 맥북에다가는 강의록이나 인강 같은 거 띄워놓고 아이패드에서는 뭐 필기하고, 이렇게 뭐 학생들한테는 참 뭐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뭐 그 맥북이든 아이패드든 예전 컴퓨터들이랑은 다르게 배터리가 워낙 요즘에는 오래 가서 뭐 어댑터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요거 그 사이드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문득 나서,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고 험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쓰던 타블렛 PC를 창고에서 꺼내왔어요. 내년에 수능 보는 애들은 2002년생이라면서요. 제가 2002년에 쓰던, 아이고야 허리야, 2002년에 쓰던 타블렛 PC를 대학교 다닐 때 쓰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오는데 가방에 이 컴퓨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썼어요. 아유, 소리 좋다. 뭐가 이렇게 뭔가 다 묻어서. 자, 여기도 이렇게 스타일러스가 있습니다. 소리가 이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는 컴퓨터 안에 있는 팬이 너무 오래돼서, 이게 지금 한 20년 된 컴퓨터가, 20년? 한 10, 정확히는 17년 정도 된 컴퓨터일 거거든요. 컴퓨터 안에 있는 팬이 뻑뻑해진 거예요. 이제 기름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기름칠 거의 제가 지금 창고에서 윈도우 XP 여러분 이런 거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여기 이 윈도우 XP가 이 영상 보는 분들 절반 이상보다 더 나이가 든 운영체제예요. 2000년에 나온 운영체제죠. 20세기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그 에어팟 프로의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은 이 팬 소리는 정말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이런 종류의 소음을 잘 제거할 수 있는 게 이번에 나온 에어팟 프로다. 현재 경품 이벤트 중이니까 I자 클릭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제 비밀번호도 입력을 하고, 팬이 뭐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팬에서 진동도 느껴져요. 저 이거 써도 되나? 이거 닥터집에 영상 찍다가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한테 그냥 뭐 옛날에 그 타블렛 PC, 예전 시절에 대학생들이 공부하던 모습은 어땠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가져왔고, 저 이거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본과 다닐 때 내내 쓰던 컴퓨터예요. 이쪽에 이렇게 키보드도 있고, 신기하죠?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연결은 블루투스 이런 거가 없어서 그땐 적외선으로 연결했어요. 여기 있는 적외선 포트랑 여기서 마치 그 TV 리모컨처럼 적외선 신호가 날아가서 입력을 할 수 있었던 컴퓨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뭐 부팅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컴퓨터 화면을 보는데, 배경화면을 보는데 이렇게 긴 오랜 시간이 걸리다니. 자, 이래서 뭐 배경에 이게 원래 이렇진 않아요. 이 커서랑 이 펜초 끝이랑 서로 맞닿아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오류가 나서 이게 대동맥 질환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본과 때 필기를 하던 컴퓨터라,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은 제 동기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그 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종이에다가 필기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필기했던 기록 같은 것들 다 사라졌을 텐데, 지금은 저는 사실
대학교 들어온 이후에는 모든 필기를 뭐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도 있고 뭐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타블렛 PC를 이용해서 필기를 하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시험 막판 벼락치기 공부마저 이 컴퓨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골골대고는 있지만 사용자의 컴퓨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팬이 제일 위험할 것 같아. 바이러스보다 터져버릴 것 같아요. CPU는 800MHz 속도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여기 뜨네요. 제 아이폰이 몇 배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떠라!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 현업에 계신 그 의대 교수님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리스펙을 해주셔야 돼요. 고작 노트 하나 띄우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요즘 아이패드는 그냥 전원 넣고 노트 키면 바로 나오잖아요. 자, 대동맥 박리와 대동맥류의 자연 경과. 의대생티 풀풀 나는. 이렇게 막 그 공부 수업 슬라이드 있었고, 뭐야 얘는 이렇게 막 필기도 했죠. 항문의 온도를 18도로 낮추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무시무시한 사진도 있어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필기를 안 했지? 나 이렇게 공부 안 했었나? 이 별표 막 별표 쳐져 있고, 이거 뭔가 손으로 필기한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손으로 필기한 부분 있네.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커다란 별표 있죠? 지금 보니 참 정말 공부를 안 했네요. 자, 아무튼 뭐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러스를 사용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